신태용 감독이 퇴장 감수 심판 항의한 진짜 이유. 인도네시아 올림픽 탈락 풀스토리 플러스 해외 반응. 올림픽 출전은 결국 무산됐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23세 이하 U23 축구대표팀은 9일 한국 시간 프랑스 클레르퐁텐 앙 이블린의 스타드 피에르 피바로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남자 축구 아시아 아프리카 플레이오프에서 기니에 0에서 1로 패했다. 신태용 감독은 이날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다. 이로써 68년 만에 올림픽 진출을 꿈꿨던 인도네시아와 신태용 감독의 꿈은 좌절됐다. 하지만 아시아 내에서 전력상 약체로 평가받던 인도네시아는 좋은 성적을 거두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에 열린 2024 U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4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다가오는 2024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었다. 대회 3위까지 올림픽 출전권을 자동으로 획득하게 되며 4위는 아프리카 예선전에서 4위를 기록한 기니와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4위에 오른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에서 기니와 맞대결을 펼쳤다. 하지만 경기에 앞서 여러 변수가 발목을 잡고 있었다. 신태용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선수들이 많이 지쳐있다. 또한 카타르에서는 날씨가 30도에 육박했는데 파리의 기온은 11도 정도다. 선수단에 감기가 돌고 있으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U23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팬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축구 팬들의 응원을 부탁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다. 또한 아시안컵에서 나온 주축 선수들의 퇴장 징계 여파가 이번 경기에 적용돼 선수 기용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 변수와 함께 경기에 임한 인도네시아는 전반 20분 예기치 못한 부상까지 나왔다. 주장 위탄 술라이만이 공중볼 경합 도중 머리를 다쳤다. 술라이만의 치료로 인해 경기는 잠시 중단됐고 술라이만은 투혼을 발휘하며 다시 그라운드를 밟았다. 하지만 이 투혼은 오히려 독이 됐다. 술라이만은 치료 직후 박스 안에서 상대 선수를 걸어 넘어뜨리며 페널티킥을 내줬다. 결국 기니의 모리바 쿠루마가 키커로 나섰고 쿠루마는 깔끔히 득점에 성공하며 기니의 선제골을 안겼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동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쉽지 않은 경기가 계속됐다. 연이어 실수를 범했으며 세밀한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다. 종종 나오는 슈팅은 계속해서 골문을 외면했다. 그러던 중 후반 25분 다시 한번 기니가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신태용 감독은 이 과정에서 강력히 항의했다. 페널티킥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신태용 감독은 단단히 화가 났고 이에 주심은 연속으로 옐로 카드 2장을 꺼냈다. 신태용 감독의 항의가 너무 거칠었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신태용 감독은 퇴장을 당하며 남은 시간 동안 벤치에 앉을 수 없게 됐다. 이후 기니의 페널티킥이 골대를 강타하며 인도네시아는 추가 실점을 면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68년 만에 올림픽 진출 문턱에서 좌절했다.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인도네시아였지만 그들은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내에서 상위권 전력으로 분류되는 팀이 아니다. 하지만 신태용 감독의 지도하에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 U23 아시안컵 4강 진출이 결정적이었다. 인도네시아는 대회 조별리그에서 2위를 기록하며 8강 진출에 성공했다. 8강 상대는 신태용 감독의 조국인 한국이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대표팀은 대회 우승 후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다. 또한 앞선 조별리그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중국, 일본을 상대로 무실점 전승을 거두는 등 파죽지세의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 분명 전력상 열세에 놓여있던 인도네시아였지만 기적을 만들어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6일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예선을 겸해 펼쳐지는 아시아 축구연맹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한국과 120분 혈투를 벌였다.
인도네시아는 전반전에 나온 선제골로 한국의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전반 추가 시간에 나온 자책골로 한국과 균형을 잃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다시 한번 앞서가는 골을 넣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최전방 공격수인 이영준이 퇴장을 당했다. 수적 우세까지 맞이한 인도네시아였지만 경기 종료 직전 정상빈에게 동점골을 허용했고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내지 못한 양팀은 결국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승부차기에서도 적전을 펼쳤다. 골키퍼까지 킥을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국의 12번째 키커였던 이강희가 실축했고 결국 인도네시아는 승부차기 11에서 10으로 4강 진출에 성공했다. 한국을 제압한 인도네시아는 4강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만났다. 이 경기에서 이기면 결승 진출과 동시에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계를 느낀 인도네시아는 결국 우즈베키스탄의 0에서 2로 패하며 올림픽 진출권 확보를 잠시 미루게 됐다. 패배에도 올림픽 진출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다음은 이라크와 3에서 4위전이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해도 올림픽 진출을 확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또 졌다. 전력차를 실감하며 이라크의 1에서 2로 무너졌다. 이젠 정말 마지막 기회만이 남아있었다. 기니와 플레이오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하지만 여러 악조건 속에서 패배했다. 이처럼 한국전 승리 후 3연패를 당한 인도네시아였지만 돌을 던지는 이는 없었다. 축구 팬들의 박수 갈채만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이 정도의 성적을 낼 전력이 아니었음에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더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됐다. 2. 득점 순간을 간직하라 176만 오른쪽 화살표 340만원 K리그 칠리즈 경기 득점공 이벤트 시작부터 대박. 한국 프로축구연맹 K리그과 칠리즈가 진행하는 경기 득점공 이벤트가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팬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 시즌 새롭게 시도한 것 중 하나가 경기 득점공 이벤트다. 득점의 순간을 간직하라 는 슬로건 아래 첫 발을 내디뎠다. K리그 경기 중 실제 득점한 공을 확보해 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K리그 팬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했다. 팬들은 K리그 주요 경기의 득점공을 구매해 득점의 순간을 소장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경기 득점공 이벤트는 올 시즌 K리그 1라운드당 1에서 2경기씩 총 38경기를 선정해 해당 경기에서 나온 모든 득점공의 경매를 진행한다. 지정 경기에서 득점이 나오면 주심이 해당 공을 현장에 있는 칠리즈 관계자에게 바로 전달한다. 칠리즈 관계자는 경기장 입구 중앙에 위치한 칠리즈 공식 케이스에 이를 즉시 보관한다. 이 과정은 중계화면을 통해 송출되기 때문에 팬들은 실제 득점공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경기 종료 후에는 실제 득점 선수의 친필 사인을 받아 그 가치와 희소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가짜공,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월 글로벌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 기업 칠리즈 대표 알렉산드레 드레이푸스와 새로운 스포츠 팬 문화 형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득점공에는 국내 스포츠 종목 최초로 칠리즈의 근거리 무선통신 및 블록체인 기반 정품 인증 기술을 적용했다. 득점공 공식 케이스에는 NFC 칩이 내장된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이 스티커를 모바일 기기로 인식하면 득점 정보와 경기 영상, 공의 진품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 득점공은 경기 당일부터 글로벌 유니폼 경매 사이트 매치원 셔츠에 공개된다. 팬들은 약 7일간 득점공 구매를 위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팬들은 뜨겁게 반응했다. 프로축구연맹은 8라운드 FC 서울 전북 현대전, 9라운드 포항 스틸러스 인천 유나이티드전, 10라운드 수원 FC 서울전, 11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 대구 FC전 총 4경기의 서이벤트를 진행했다. 총 8골이 나왔는데 이 중 경매가 진행 중인 11라운드 득점공을 제외하곤 모두 낙찰됐다. 9일 현재 최고 낙찰가는 10라운드에서 나온 기성용, 서울, 위 중거리 슛 득점공이다. 2,308유로, 약 340만원.
다. 2위는 8라운드의 송민규, 전북, 선제골로 1203유로, 약 176만원, 였다. 3위는 같은 경기에서 나온 전병관, 전북, 위 득점공으로 1102유로, 약 161만원, 였다. 8라운드와 10라운드 일정 간격은 10일이었다. 불과 열흘 만에 이벤트에 대한 관심도가 배로 높아졌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팬들이 K리그를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도록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경기 득점공 이벤트도 이전과 달리 득점공을 팬이 소장해 기념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형태다. 팬들이 K리그를 즐기고 기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고 했다. 칠리즈 관계자는 K리그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블록체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구단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할 방안에 대해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